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성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많은 고위 탈북자들이 탈북을 했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철저한 비밀 내에 진행됐고, 이제 1년 넘게 공들여서 박근혜 정부 때 탈출한 고위 간부들의 문건을 우리 최우석 선배께서 입수를 해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그런 북한의 내용들, 북한 인권이나 북한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도를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물론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장됐죠. 근데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렇죠. 이게 사실 이 취재기를 제가 왜 얘기하게 됐냐면, 이제 정광성 기자랑 같이 찍은 영상에 이제 북한 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는 게 21년간 기록했는데, 그게 올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중단됐다, 사실상. 그 관련된 걸 같이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거 때문에 그거를 계기로 제가 이 취재기를 얘기하게 된 겁니다. 왜 북한 인권 실태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고위 탈북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고위급이 탈북을 많이 했어요. 태영호 공사가 대표적인, 지금은 의원이죠, 국회의원. 대표적인 인물이었지만 그와 맞먹는 급의 인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공개를 꺼려 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뭐 사회에는 비밀리에 붙여줬지만 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내심 이렇게 고위급이 많이 탈북하다 보면 북한 사회가 흔들릴 것이고, 북한이 흔들리면 우리가 통일이 이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사실 박근혜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의 암살과 관련된 그 지원, 그러니까 김정은을 그냥 없애서 우리가 통일을 하자,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 이제 박근혜 정부의 비밀 문건이죠. 그걸 운이 좋게 뭐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국정원의 뭐 슈퍼컴퓨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한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국정원을 한번 털겠다고 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뭐 서버를 다 압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압수된 서버에 있었던 자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실명과 직책과 왜 왔고 북한에서 뭘 했고 자세히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걸 자세히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물론 북한에서 와서 본인 이름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이름을 공개 안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공개 활동도 안 하고 이제 조용히 사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근데 또 그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공개 안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냥 이런 탈북자가 있다. 그러니까 보면 아마 정광성 기자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냥 어렸을 때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한 거죠. 북한에서 봐도 누군지 특정짓기 어렵게, 북한에서도 이제 고위 탈북자면은 누가 탈북한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누군지는 아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매칭은 할 수 없게 제가 뭐 이제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나간 다음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 명한테. 그러니까 전 놀랐죠. 이걸 본인이라고 안 것도 놀란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날짜도 제가 뭐 대충 안 적었고 그런데 본인이 알고 전화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유독 심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너무하다, 이분이 너무 항의가 심하다. 그래서 제가 나름 그 기자로서 지켜줄 수 있는 최대 익명성을 보장을 했고, 사실 이 기사를 읽어도 누군지 특정되지를 않는데,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사실 이렇게 만약에 겁먹고 이렇게 숨길 거였으면 도대체 왜 탈북을 하신 겁니까? 고위층이었으면은 북한에서도 잘 사셨을 텐데. 저도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제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랬더니 곧장
당신이 북한을 알기나 하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북한을 취재를 많이 해왔으니까 저도 조금은 알죠.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겠죠. 남한 그쵸. 사람들은 정말 북한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김정일, 김정은이는 사람 목숨을 벌레처럼 여기는 곳이다. 저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이 기사에 자기와 관련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좀 빼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조치를 해줬어요. 네. 뭐 목숨을 얘기하는데 어떡합니까? 그쵸. 제가 그분들 죽이려고 기사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기사를 쓴 이유는 이만큼 김정은이의 지도력이라는 게 형편이 없고 북한이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네. 고위층이 줄줄이 탈북할 정도로 지금 북한 사회가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기회로 삼아서 그렇죠. 우리 주도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걸 쓴 건데 이게 목숨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그걸 빼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가족이 전체가 다 탈북한 사람들도 있고 그쵸. 거기에 뭐 조금 뭐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는 자기가 남한에 탈북한 게 한국으로 탈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에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끌려가서 너무 괴롭다는 거죠. 왜냐면 네. 아까 이분이 항의하신 분 같으면 어디 뭐 고위층인데 네, 일반 탈북민들이 나와서 이제 할 때는 네. 가족에 대해서 이제 큰 위협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없어. 왜냐면 사실.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북한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근데 사실상 거의 없어요. 왜냐면 거의 지금 북한에서 나오신 탈북민들이 거의 3만 5천 명 가까이 네. 되는데 3만 5천 명의 가족들 다 죽이게 되면 그렇죠. 북한에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솔직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이제 저기 안 하는 사람들, 북한 정권에서 정말 김정은에 대해서 네.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네. 굳이 다치지는 않는데 네. 이분들처럼 고위층이면 이게 평양에 살거든요. 보통 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은 좀 위험이 네. 상당히 위험이 가죠. 왜냐면 정말 최소부터 평양 쫓겨나거나 네.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보내주거나 심한 경우 공개처형도 어. 당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알아야 될 게 있고 네. 우리나라 정부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렇죠. 이제 북한 인권이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내지 못하게 하다니요. 그거는 정말로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 얘기를 네. 이제 정광성 기자와 함께 찍은 영상의 연장선에서 네. 한번 요 아주 간단한 이 취재기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 얘기했던 자체가 고위 탈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위 탈북자들이 나와서 서민들 나와서 이제 그에 대해서 그만큼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고 정말 김정은 정권이 위험하다라는 것은 이미 그 시그널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면 김정은 혼자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그 고위층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관리하고 북한 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 체제가 싫다고 나오고 김정은이가 정말 못 참겠어 나오는 정도면 북한이 어떻게 했냐라는 어떻게 뭐 진짜 그런 신뢰 중에 하나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는 그런 고위층 탈북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그렇죠. 취재를 하는 과정이 좀 없죠.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공개가 다 될 거 아니에요. 잘못 왔다가 다시 보내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왔다 당신이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오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상관없는데 오는 과정에서 왔다가 돌아가게 되면 그땐 정말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렇죠. 처참한 그런 목격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무서워서 탈북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용을 해서 북한 체제를 김정은 정권을 하루빨리 좀 없애고 북한 주민들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취재기나 또 북한의 특종이나 이런 걸 또 많이 취재해서 또 저 독자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최우석 기자님을 모시고 오늘 또 얘기 들어봤는데 참말로 좋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